친구들 안녕. 좋아. 오늘도 세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세계사 13강 송나라의 문화와 과학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 13강 강인데 여러분들이 온라인 말고 이제 학교에 와서 했던 게 이제 11강이랑 아마 12강, 그러니까 절대왕정 그리고 송나라 1편 이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했었는데, 이거 내용들을 온라인으로 좀 제작을 해서 올려달라고 하는 말들이 많았어 선생님한테.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기말고사 보기 전까지 이 영상들 제작을 해서 지금 당장 올려주기는 어렵고요. 영상 기말고사 보기 전까지 제작을 해서 선생님 유튜브 채널에다가 올려주도록 할게. 유튜브에 안녕 역사 검색하면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다 검색을 하면 될 것 같아. 선생님 EBS 온라인 클래스라고 올리면은 여러분들 또 진도 헷갈려가지고 막 이상한 거 듣고 다른 거랑 헷갈리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에다 올릴 테니까 볼 친구들은 보고 안 볼 친구들은 안 봐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송나라 1강을 했었잖아. 오늘은 송나라 2강이야. 송나라 두 번째. 오늘은 송나라의 정치적인 내용보다는 송나라의 문화나 송나라의 과학 기술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교과서는 308부터 30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송나라를 공부하고 있었어. 중국 역사 순서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넘어가자. 하상주, 춘추전국, 진한, 위진남북조, 수당, 5대 10국, 송, 원, 명청이었어. 그 중에 이 5대 10국의 혼란스러움을 통일했던 송나라, 이 송나라의 건국자, 송나라를 세운 사람 바로 조광윤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무슨 출신이다? 그래, 군인 출신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누가 제일 무서웠다? 그래, 군인들이 무서웠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했던 송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책. 우리가 상나라 하면 갑골문, 주나라 하면 봉건제, 춘추전국 하면 제자백가, 진나라 하면 진시황, 한나라 하면 유교발전, 위진남북자 하면 강남의 발전, 수나라 하면 대우나 고구려, 당나라 하면은 동아시아 문화권. 이렇게 나라마다 특징적인 거 한 개씩만 했었잖아, 그지? 그것처럼 송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래,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문치주의.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 송나라 문치주의는 뭐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부족하지 않지. 글씨가 약간 깨지는데 좀 양해 부탁해. 그래서 송나라는 무인이 아니라 누구한테? 문인에게 권력을 집중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군사를 기반으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지방 세력들의 권력이 약해지고 대신 황제의 권력이 올라갔지. 황제의 권력이 얼마나 셌냐 하면은 전시 같은 것들도 있었어. 전시는 뭐냐? 과거 시험에서 황제가 감독관, 황제가 감독관이 돼서 과거 시험에서 어떤 사람을 선발하는데, 그럼 그 선발된 관리, 황제가 자기 뽑아준 거니까 당연히 황제한테 충성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런 문치주의의 장점으로는 지방의 반란을 막기는 너무 좋았어. 지방에서 더 이상 황제에게 대들 수 있는 세력이 없었던 거야.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황제한테 집중돼 있었거든. 그 다음에 그 정부 내에서의 그런 관료들, 그런 문인들도 전부 다 황제 아래 딱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고. 하지만 단점은 뭐냐면 국방력이 약화됐던 거야. 이 국방력이 약하다 보니까 평화를 유지해야 되잖아. 왜냐면은 북쪽에 거란도 있고 나중에 흥하는 여진도 있고 서하라고 하는 나라도 있어서 얘네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송나라를 노렸거든. 근데 얘네랑 싸울 만한 힘은 없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송나라에서는 막대한 물자를 제공해서 평화를 유지했다. 쉽게 생각하면은 평화를 산 거라고 할 수 있지. buy.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세패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건 어려우니까 알아도 필요 없고, 뭐 비단, 비단 이런 거 막 잔뜩 많이 바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많이 물건을 바치다 보니까 결국에 재정 적자가 찾아오게 되고, 이 재정 적자를 막기 위해서 등장했던 사람이 그 유명한 왕안석이라고 하는 인물이다. 이 왕안석은 기득권을 견제하고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법이라고 하는 신법 뉴 로우지, 그래, 새로운 법을 실시했지만 보수파, 올드, 뉴가 있으면 올드도 있겠지? 올드 법당의 반대로 인해서 개혁이 실패했다. 개혁이 실패하니까 어떻게 될까? 당연히 송나라는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송나라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럼 송나라 위쪽에 있는 북방 유목민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어. 우리가 하상주, 춘추, 전국, 진안, 위진남, 북조, 수당, 오대식, 송원명, 청 하는데 이 여기 있는 메인 나라들 말고 알아둬야 되는 나라가 두 개가 있다. 그것이 바로 요나라와 금나라야. 요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란족이고 금나라 같은 경우에 여진족이야. 요나라랑 금나라는 우리나라랑도 연관이 매우 깊었어. 거란 쳐들어올 때 우리 한국사 시간에 서희, 그 다음에 강감찬 이런 것들 여러분 공부했던 기억이 날 거야. 그다음에 여진, 금나라 이런 거 쳐들어올 때는 뭐 윤관 장군이 뭐 별무반 만들고 뭐 동북 구성 이런 거 했던 거 여러분들 이번 아마 2학기 중간 기말고사 범위로 선생님 알고 있는데 같이 연결해서 외워주면 좋아. 자, 다시 볼게. 그래서 거라는 요나라, 그 다음에 여진은 금나라, 이 정도 알아두면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란이 있었고 나중에 여진이 등장한 거야. 그래서 금나라가 압박하다 보니까 송나라가 남쪽으로 도망가서 결국에 남송이 된다 이거야. 오케이? 좋아.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배울 내용들을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나라의 사회 지배층 먼저 알아볼게. 어떤 사회가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기는 사회 지배층에 대해서 보는 게 중요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사회를 누가 지배한다고 하는 게 좋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를 농민이 지배하고 있다. 아니면 우리 사회를 자본가가 지배하고 있다. 우리 사회를 특정 성별이 지배하고 있다. 아니면 우리 사회를 특정 국가의 사람이 지배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지배하느냐에 따라 상상해 볼 수 있잖아, 그지? 그 세계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 그것처럼 사회 지배층을 보면은 그 사회의 특징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역사에 따라서도 지배층이 계속해서 달라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나라를 지배했던 지배층은 호족이었어. 여러분들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한나라가 중간에 전한과 후한으로 나뉘어. 왜냐면 이때 잠깐 한나라가 망하거든. 근데 이때 이 후한이 생기게 도와줬던 애들이 바로 호족이야. 호족들은 바로 지방에서 잘 나간 애들. 왜 우리나라도 삼국시대에 호족 있잖아. 궁예 이런 애들 호족이라고 그랬잖아. 기억나니? 그래서 한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호족들이 사회를 지배했어. 그리고 위진 남북조를 거치면서 이 호족들이 중앙으로 몰리면서 문벌 귀족화했지. 그리고 귀족들은 수나라랑 당나라에서도 사회 지도층이었어. 그런데 이 문벌 귀족들 말고 송나라로 넘어가면 사회를 주도하는 지배층이 달라진다는 거야. 누구로 달라지냐면 바로 사대부로 달라지는 거지. 기존의 귀족, 이 귀족들은 핏줄이 중요해. 세습되는 특권이 중요하단 말이야. 세습되는 거, 세습. 그런데 사대부는 세습되는 것보다 유교적인 능력이 중요해. 유교. 이해되니? 그래서 범중업이라는 사람이 있어. 사대부란 천하의 근심거리가 닥치기 전에 남보다 먼저 근심하고 천하의 즐거움이 있게 되면 백성이 즐긴 다음 마지막으로 누렸다. 얼마나 멋있니? 남보다 먼저 근심하고 즐기는 거는 마지막으로 즐기래. 나쁜 건 먼저 하고 좋은 건 나중에 해라. 얼마나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그런 마음이 기특한 사람들이니. 굉장히 유교적이지. 이런 사람들 뭐라 그런다? 우리가 사대부라고 한다. 조선시대 때도 양반을 우리가 사대부라고 하잖아. 그런 사대부의 흐름이 송나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송나라의 사회를 이끌었던 사람은 사대부다. 근데 사대부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다? 유교 능력이다. 그럼 우리는 이때 송나라에서 유행했던 유교가 무슨 유교인지도 알아봐야겠지. 그래서 이게 바로 유학의 흐름이야. 너희들 유교가 언제 시작하니 얘들아? 우리 춘추전국 시대에 제자백가 할 때 처음 유교가 탄생했어. 유가가. 그치? 그런데 진나라의 진시황은 법가를 했기 때문에 분서갱유를 통해서 모든 유가책을 다 불태워버린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진나라 다음에 한나라 가면은 중국 역사의 원형이라고 하면서 유교가 발전했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근데 그 당시에 한나라에서 유행했던 유교는 훈고학이라고 하는 유교야. 우리가 유교 안에도 여러 가지 스타일의 학문이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학 안에도 물리 있고 생물 있고 많이 있잖아. 지구과학 있고 다 다르잖아. 그지? 그것처럼
유교 안에도 여러 가지 학문 스타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 중에 한 나라에서 유행했던 건 훈고학이야. 훈고학은 왜 훈고학이 유행했냐면, 훈고학은 뭐냐면 남아있는 유교 경전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건데, 유교를 처음에 만들었던 사람들이 제자백가잖아, 공자맹자. 이런 사람들이 쓴 책들이 안타깝게도 진나라 시기에 다 불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유교를 연구하고 싶으면은 그나마 남아있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막 해석하고, 막 옛날 책 이거 요만큼 남아있는 거 갖고 와봤더니 여기선 이렇게 나오던데요. 아니요, 내가 저기서 주원에 내가 땅 파가지고 나온 제자백가 시대 때 있던 책 보니까 이렇게 나오던데요. 그거 다 불타서 없어진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막 그런 옛날 것들을 모아가지고 경전을 연구하고, 막 옛날이랑 또 막 말투나 막 글자가 막 좀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해석하고 뭐 그런 연구를 했던 거지. 그런 식의 유교가 유행했던 거야. 그게 한나라야. 이해되니?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인기가 없어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옛날 경전을 막 해석하고 막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실질적이지가 않았던 거야.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제대로 다스려 줄 수도 없고. 반면에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와 수당 시기를 거치면서 유행했던 거는 불교랑 도교예요. 불교랑 도교는 막 신비한 것들에 대한 해석도 잘해주고 사람들이랑 좀 더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이 당시에. 근데 한나라 시대 때 유행했던 훈고학, 막 책 읽고 막 이게 무슨 뜻이고 이게 무슨 뜻이고 뭐 공자가 이렇게 말했고 맹자가 이렇게 말, 이거 사람들한테 다가오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이 긴 시간 동안에 유교보다 오히려 불교랑 도교가 많은 인기를 얻기 시작한 거지.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불교랑 도교가 갖고 있는 지배적인 위치를 좀 극복해내기 위해서, 얘네한테 대항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유학의 흐름이 등장하니 그것이 바로 성리학이야. 이 성리학은 무엇이냐면 유교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그런 학문이야. 우리가 기존의 유학이 옛날 얘기, 경전, 해석 이런 것만 하고 있고, 반면에 뭐 불교나 도교는 좀 막 세상의 신비, 뭐 진리,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밀렸던 거야. 하지만 이제 성리학은 무엇이냐면,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이 결국 뭐냐고요? 유교식 논리로 세상을 이해하는 법. 그러니까 이 지구, 이 세상이, 이 사회가 돌아가는 모든 원리를 전부 다 유교를 바탕으로 해석한다는 거지. 그게 성리학이야. 이해되니? 이 세상은 어떤 원리가 있고, 이 인간은 어떤 본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굴러가고, 우리 사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종합적인 그런 거대한 학문이 바로 성리학이다. 그래서 송나라 때는 이런 성리학이 유행하기 시작해. 너희들 조선시대 때 유행하는 조선에서 유행하는 유학도 성리학이야. 우리 왜 고려는 불교가 유행하지? 그런데 조선시대 성리학 유행해. 물론 송나라는 시기적으로는 고르긴 한데 우리나라 성리학 유행하는 거는 조선시대다. 뭐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특히 성리학은 남송의 주자라고 하는 사람,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완성을 해서 성리학을 우리가 주자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오케이. 그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송나라에서는 4대부가 사회 지도층이었는데, 이 4대부는 유교적인 걸 중요시했고, 여기서 말하는 유교는 성리학을 의미한다. 이 정도. 자, 넘어갈게. 송나라 시대 때는 경제도 엄청나게 발전했어. 경제가 너무 발전해서 인구가 1억 명을 넘었대. 얘들아. 인구가 1억 명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냐면,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야.
지금 2020년인데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야. 북한 합쳐봤자 8천만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이때 이미 중국에서 송나라 1억을 넘었던 거야. 1억이 어느 정도냐고 보면은 이거는 유럽의 인구의 그래프야. 유럽 인구 그래프야. 그래서 송나라가 어딨냐? 송나라 여기 있지. 송나라가 있는 시기에 당시에 유럽의 인구를 보자면은 유럽의 인구가 얼마였냐? 딱 보니까 100밀리언이래. 100밀리언이면 얼마냐 얘들아. 유럽 인구가 100밀리언. 밀리언이 100만이잖아. 100만, 1000만, 억. 유럽 전체 인구가 1억이야. 유럽. 근데 이거 송나라. 유럽 전체 인구랑 송나라 한 개 인구가 비슷했던 거야. 정말 인구 많았지 얘들아. 그만큼 경제가 발전했기 때문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 거야. 그리고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동전도 많이 주조를 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송나라가 세계 최초의 지폐를 만들었다는 거지. 세계 최초의 지폐. 그래서 보면 이게 송나라 시기에 만든 지폐야. 송나라 시계는 뭐 교자, 회자 뭐 이런 이름의 지폐가 있는데 뭐 이름은 전혀 알 필요가 없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면은 여기 써있다. 뭐 사천에서 뭐 허가한다. 그래서 뭐 주현에 있는 뭐 그런 곳에서 허가를 하는 건가 봐. 그래서 돈 뭐 770 뭐이랑 같이 이렇게 통용하는 거 가격 이런 게 써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뭐 그림도 그려져 있고 이게 지폐. 송나라 때 사용했던 지폐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면 좋겠다. 자, 또 송나라 시기에는 서민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했어. 글을 읽을 수 있는 서민들이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인쇄술도 증가를 하다 보니까 서민 문화가 발전했다. 그래서 뭐 출판, 수필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 모여가지고 문화가 되다 보니까 그냥 문화가 발전하다 보면은 그냥 발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 찻집 이런 것도 뭐 같이 발전했다. 이런 건 뭐 가볍게 넘어가는 거고. 중요한 거 이건 발표 찍게. 송나라 3대 발명품. 송나라가 비록 군사력은 약했지만 인류 역사에 가장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었던 발명품을 만들었다. 송나라 3대 발명품 중 첫째 나침반. 그래서 촥촥촥 해서 이렇게 실을 달아가지고 아래쪽에는 바늘을 내가지고 이렇게 바늘이 슉슉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가 북쪽인지 알려주는 나침반. 이것도 남송시대 때 있었던 나침반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모양이 특이해가지고 선생님이 갖고 왔어.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사진이고 이건 없는 사진이다. 거북이가 뭐 머리로 방향을 알려준대. 재밌지? 그래서 나침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화약. 건파우더지. 그래서 이렇게 송나라 시기 때부터 화약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활판 인쇄술. 활판 인쇄술이란 건 뭐냐면 인쇄를 찍긴 하는데 그 여러 개의 이 활자들을 조합을 해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의 판을 찍으려면 이렇게 다 인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활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짜 맞춰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글씨를 넣어가지고 찍는 거야. 그게 바로 활판 인쇄술인데 그 기술을 송나라에서 만들었다는 거야. 이 활판 인쇄술이 뭐 그냥 만들어가지고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한 개 한 개 글자를 사이즈를 똑같이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뒤틀리지 않게 배치할 수 있게 하는 스킬이 그게 쉬운 스킬이 아니라고 해.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송나라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지식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 뭐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참고로 이 송나라의 3대 발명품들은 모두 나중에 이슬람 상인들을 거쳐서 유럽에 전파되고 유럽의 역사에 바뀌는데 큰 영향을 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신앙로 개척 이런 거 나침반 없으면 신앙로 개척 절대 못하지. 그 다음에 우리가 뭐 100년 전쟁 이럴 때 화약 이런 거 있었을 때 매우 중요했지. 우리가 잔다르크 배울 때 잔다르크가 대포를 굉장히 잘 썼다고 배웠잖아. 만약에 송나라 3대 발명품에서 화약이 발명이 안 됐다면은 잔다르크가 대포도 못 썼을 거고 잔다르크가 대포를 못 썼으면은 프랑스가 승리하지 못했을 거고 어떻게 보면 또 프랑스랑 영국이 지금 같은 나라 영국이 프랑스까지 지배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프랑스 사람들은 그럼 송나라한테 감사해야 되네. 그렇네 얘들아 그지? 그건 뭐 넘어간 얘기긴 하지만 역사는 이렇게 좀 상상하는 재미가 있잖아. 무튼 송나라의 발명품은 나침반, 화약, 활판 인쇄술 잘 기억을 해둬라. 자, 그 다음에 교과서 308페이지에 보면은 그림이 하나 나와. 그 그림의 제목은 청명상하도인데 중국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림이야.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 문화재 중에 좋아하는 거 우리나라 그림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건 뽑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뭐 뽑을까? 너희들 알고 있는 거 뭐 있니? 뭐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 거 뭐 몽유도원도 이런 거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김홍도 그림 이런 거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이런 거 뽑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런데 중국인들은 정말 좋아하는 그림이 바로 이 청명상하도라는 그림이다. 이 청명상하도는 송나라의 수도인 카이펑의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버전이 여러 개야. 사람들이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비슷한 게 이렇게 쫙 그림을 엄청 길게 그린 거야. 이게 이런 모양이 아니라 원래는 여기 이게 붙고 이쪽으로 붙고 이쪽으로 붙어가지고 쭉 하나의 엄청 긴 그림이다. 보통 사람들이 좋아해서 이런 비슷한 모양을 많이 그리는데 요점은 뭐냐면은 송나라 카이펑의 모습을 그리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사실적이고 그 다음에 또 아주 재미가 있게 잘 그려져 있어. 예를 들어서 당시 사회의 모습을 보는 건데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착착착착 있고 2층 이렇게 2층도 있지? 이렇게 2층 있고 여기 막 사람들이 놀고 있는 모습 보이지? 그 다음에 여기가 카이펑에 이렇게 막 배가 물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막 강에 있어요. 배 같다, 그지? 배 돛 같은 모양이 있네, 그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시장에 뭐 사람이 엄청 많은데 막 말 3마리가 끄는 막 마차가 있고 수레가 있고 여기 막 짐을 막 실어가지고 오고 있다, 그지? 말 엉덩이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있고 막 짐 들고 가고 있고 이 사람 막 지게를 끌고 가갖고 그냥 뭐라 가마 이런 거 타고 있고 막 쌀 바구니 이런 거 엄청 많지? 그래서 여기 뭐 음식점에 사람이 모여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 그래서 막 시장에서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음식점도 있다, 음식점 있고, 그 다음에 뭐 낙타 보이니, 낙타? 그래서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다, 이런 거 볼 수 있지. 중국에 낙타 없잖아. 어디선가 낙타가 왔겠지. 그 다음에 이거는 그림으로는 잘 확인할 수 없지만, 교과서에서 이발소라고 하는데, 아마 이 사람 머리 깎아주는 것 같지 않니, 얘들아? 바리깡 같은 걸로 옆머리 밀고 있네. 그래서 뭐 그런 모습들. 그래서, 송나라의 아주 발전된 모습을 잘 확인할 수 있는 중국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림이 정명상하도다라고 하는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아. 옛날까지는 상인들이 정해진 장소에서만 영업할 수 있었지만 송나라에서는 제약 없이 장사를 할 수 있었다 그래. 그래가지고 경제가 발전했대. 그리고 또 야간에도 영업이 가능했대. 너희들 그래서 혹시 불야성이란 단어 아니? 불야성? 한자로 따지면은 없는 거야. 아니 불. 밤이 없는 성이야. 이게 어디냐면 카이펑이야. 왜 우리 막 엄청나게 인기 있는 걸 보면서 이 신문이나 뉴스에서 막 무엇이 뭐 불야성을 이루었습니다. 뭐 불야성을 이룰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너희들 잘 못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문이랑 뉴스를 좀 봐라 얘들아. 알았지? 근데 그 말이 카이펑. 송나라에서부터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송나라 시대 때 문화 발전이나 이런 거에서 왔던 말을 일상생활에서 2020년 대한민국 사람들이 쓸 정도로 그 정도로 송나라가 많이 발전했다. 뭐 그런 내용들. 석탄이 본격적으로 사용되면서 음식 문화가 발전했대. 석탄이 본격적으로 쓰면 애들은 뭐야? 불이 엄청 세지겠지. 불이 엄청 세지니까 우리 막 중국 음식 보면 쫙 해가지고 막 불로 요리하잖아. 그런 것들이 다 이때 시작됐나 봐. 그래서 음식 문화 발전. 뭐 차, 그다음 다양한 도자기 이런 거 당연히 송나라 시기에 발전하겠지. 중국이면 항상 발전하잖아, 그지? 특이한 거 뭐 송나라 카이펑에서 불야성, 야간 영업도 가능했다. 그냥 정말 뭐 많이 있었다. 청명상하도는 송나라를 대표하는 그림이다. 중국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림. 그 정도.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 정말 간단하지? 그래서 정말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송나라의 사회 지배층은 4대부인데 이 4대부는 세습적 특권보다 유교적 능력을 좋아했다. 세습적 특권을 중요시하는 애들은 바로 귀족이다. 그치? 귀족. 송나라에서 유행했던 학문은 바로 성리학인데 우주의 원리야 인간의 본성을 탐구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유교로 세상을 이해하는 게 성리학이야. 유교적으로 무엇이 옳고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경제가 성장했다.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고 동전이 많아지고 화폐가 중요해. 화폐. 지폐가 중요하다. 서민문화 발전과 3대 발명품. 이거 3대 발명. 3대 발품. 화약, 나침반, 활판, 인쇄술이 3대 발명품이 되겠다. 청명상하도란 그림도 있었으니 우리는 송나라 카이펑을 그렸고 굉장히 자유로운 상업활동이 있었다. 밤에도 영업을 하면서 우리가 이때 사용했던 말이 뭐다? 불야성이라는 말,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오늘은 5대 19를 통일했던 송나라의 경제, 문화, 과학기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봤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송나라, 남송을 멸망시킨 송나라가 있다가 남송으로 쫓겨왔잖아, 금나라 때문에. 근데 아직 여진이 송나라를 완전 멸망시키지 못했어. 근데 그 여진과 송나라, 남송을 동시에 멸망시킨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가 바로 그 유명한 원나라예요. 원나라. 몽골. 그 몽골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합시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